같습니다. 아예 학업에 관련된 문제는 말이에요. 그거를 외국계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다르게 봐줘야 된다라는 말로 이렇게 다 납득하고 넘어가신 국민들은 없을 것 같고, 후보자가 인정한 것처럼 뭔가 다른 분들은 생각하지 못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점에 대한 반성,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특권과 반칙이라는 걸 좀 줄여가자.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가급적 정의로운 국가기관의 작용, 수사기관의 작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약탈적 학술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외국계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이나 또 관련된 뭐 여러 친인척들이 많은 교육적 혜택을 본 분들인데, 굳이 왜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핑계를 대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어린 학생이 이 약탈적 학술지에다가 투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한 아카이빙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출판윤리를 어기는 학술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일이란 말이죠. 공직자의 검증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지금 논문을 뭐 내용도 좀 그렇고 뭐 분량도 많지 않다. 이거는 그 분량이나 그런 걸로 정하는 게 아니죠. 논문의 외형을 갖추고자 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고, 그것을 다 논문의 고유 번호까지 또 독립 연구자인 것처럼 이렇게 다 돼 있고, 또 보십시오. 아까 이제 방글라데시 출신하고 무슨 공저자가 돼 있다 했는데, 공저자가 이 사람이 28명이 있는데 전부 다 방글라데시 출신이고 유일하게 한 사람만 지금 후보자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무슨 미성년자를 괴롭히고 지금 혼내주자 뭐 이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보듯이 그간의 그 이모가, 그러니까 처형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하고 계속 일치하는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다른 거를 베껴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하고, 내가 받지 않은 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마치 그 상을 받은 것처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후보자가 얘기하는 그 여러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가 된단 말입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입시비리에 해당될 개연성이 있었다라는 점을 후보자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도덕적 연결성에 대해서 묻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민정수석실에 파견돼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이명박 정부 때. 그렇죠? 예, 앞부분 답변 올릴까요? 그건 답변 필요 없는 얘기고, 예, 예. 민정수석실에 가서 파견돼서 근무한 적이 있죠. 그 형식적으로는 그만두고 적을 그 그래요? 새로 임용되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는이라는 말은 왜 자꾸 쓰는 겁니까? 법이 그때 이제 참여정부 때 이미 바뀌어가지고 검사는 면직된 후에 가는 걸로 돼 있었죠. 당시에는 그렇게 네. 계속 해왔고요. 그 그렇게 참여정부 법을 때도 바꾼 취지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참여정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운영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법을 있습니다. 바꾼 취지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검찰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고려해서 청와대에 갈 때는 면직을 하고 가라라고 했을까요? 글쎄 좀 말씀해 주시면. 청와대에 좋겠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수시로 사건에 개입하고 정치적인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공식적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문제될 리도 없고, 후보자 스스로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연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 적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저는 외람되게도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준 검사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을 장악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회의 국방위 회식 사건, 어떤 특정 집단이 본인의 진정성과 선의를 앞세워서 권력만을 앞세우다 보면 스스로가 무대 위에 서 있는 연기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집단만이 가장 우수하고 나라를 걱정한다라고 착각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대장동 사건이라는 데서 봤던 50억 클럽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없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부패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물론 거기에 왜 그렇게 전직 고위 검사가 많이 등장할까요? 후보자가 얘기하는 그 상식적인 정의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한국 사회에서 왜 검사들을 중심으로 자꾸 얘기되고 있는지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케이스가 또 후보자 주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후보자 처가의 화려한 인맥입니다. 장인어른 유명하신 분이고 처남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굳이 뭐 때문에 유명해졌는지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뉴월코프 주식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2007년 8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고 홍콩까지 가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재벌 3세, 2세들이 등장하고 또 검찰의 주요 간부를 지내신 후보자의 장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식회사 파인오토렌탈이라는 곳에 이사로 등재가 돼 계시고요. 여기에 3억 원을 공유했다, 횡령 자금을 공유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유상증자 명단을 보면 또 갑자기 검사로 있던 처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개미 투자자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 재벌 그룹의 일가들, 그다음에 전직 총리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모아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뭔가 의혹만 남기고 사라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검찰의 이러한 카르텔을 좀 해소할 수 있는지, 과연 검찰이 이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어달라고 제보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그간의 국민들이 그토록 검찰 개혁을 염원했던 것이고, 특히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후보자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수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검사들의 모습을,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독점된 권한은 반드시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부패한다라는 점 때문에 독점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 질의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네. 마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검찰이 수사를 독점했던 과거의 시대에서, 수사 기소를 독점했던 과거의 시대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사건들이 공정하게 다 처리되고, 검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찰을 폄하하는 것도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이고, 그간에 쌓여있는 국가의 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설계될 수 있는데, 지금 공직 후보자에 불과한 사람이 입법부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계속 위헌성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에다가 위헌 검토 TF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그 후보자가 지시한 겁니까? 모르는 일입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 얼거리겠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